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사례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고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툭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두 팔 걷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담당자와 전문가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거의 2MC 같이 이렇게 제가 게스트 같은데요. 너무 아름답게 하고 오셨어요.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의 이유빈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팀에서 인과관계 평가 담당하고 있는 김종윤입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어떤 일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그러니까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을 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주는 건가요? 우선은 의약품을 복용하고 나서 네네. 또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입원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상해주고 있는 거는 네 종으로서 사망 일시 보상금, 장애 일시 보상금, 장례비, 그다음에 입원 진료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직접적으로 네. 부작용 피해를 증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국가가 대신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의약품이 부작용이어야지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약품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때 마침 또 어떻게 그런 게 발병이 된 건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과관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네. 또 전문가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임명된 약물역학 조사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부여가 돼서 어떤 관련된 그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진료를 보고 계시는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약학 분야, 약물 동력학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법학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위원 자문 풀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 그런 풀이 있다. 그렇죠. 식약처 산하에 그 풀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자문을 해주시고 그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서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딱 듣기만 해도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의 종류와 범위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또 실질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궁금한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네 종이 있고요. 사망일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가 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일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시 보상금하고 동일하게 100% 지급이 되고요. 2등급은 75%, 3등급은 50%, 그다음에 4등급은 25%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장례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평균 임금의 3개월치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하나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건가요? 네.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건데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꼼꼼하게 많이 여쭤볼게요. 아까 그 보상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범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의약품 외에도 의약 외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리고 탕제 한약 이런 것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특정 계층에만 사용하는 뭐 임상시험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의약품은 지급 제외고 또 이제 뭐 예방접종도 요즘 좀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피해구제 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상제도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더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 방법 이런 것들 절차 알려주세요. 신청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유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방문해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또 기한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작정 막 예전에 있었던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기한이 있습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진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다음에 사망 일시 보상금이나 장애 일시 보상금,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후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이것까지 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리고 또 여러분도 직접 정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려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든든하고요. 더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